담수 생태학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담수 생태학의 그 연구 범위 공부하는 내용에 대한 서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담수 생태학이란 어떤 학문인가? 수질과 생물상을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을 공부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질 분야이고, 또 생태계, 그 중에서 어떤 생물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물상이라고 하는데, 그 생물상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그 메커니즘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수질이 나빠진다. 그 수질이 나빠진다고 하는 현상이 뭐냐? 왜 나빠지는가?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생물과 물 속에 있는 그 케미칼의 관계, 그래서 화학적인 변화, 생물학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녹조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생물이 많이 늘어나는 것인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또 물고기의 다양성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메커니즘들을 이해하는 것이 이 담수 생태학을 공부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담수에서 일어나는 그 생태계의 변화 메커니즘을 알아야 그 다음에 이 수생태계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또 이 일을 하면은 그 생태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수질과 수생태계를 다루는 사람들은 그 변화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다루는 사람은 반드시 공부해야 할 기본 지식이다. 이렇게 그 미국의 그 육수학, 호수학 책의 서론에 보면은 그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담수 생태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좀 다른 학문과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Multidisciplinary Science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자말로 하자면은 다학제적 과학이다, 다학제적 학문이다, 또는 종합과학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원래 생태학은 시작이 생물학에서 시작이 됐어요. 거기에 사는 생물이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가를 조사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생태학을 생물학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후에 물 속의 화학, 또 물의 이동, 이런 그 화학적인 요인, 물리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모두 관련이 되게 됐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다방면으로 상호 관계를 가지면서 그 수생태계와 물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물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물학 지식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발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생태학, 담수 생태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물리학, 수문학, 수리학,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과 퇴적물 사이의 그 변화, 교환을 설명하는 지질학, 또 물속의 케미스트리, 생물, 이러한 그 다방면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초과학적 지식으로 보자면은 물리화학, 생물학, 지구과학의 지식이 모두 필요한 그런 종합과학이라는 것이죠. 그럼 과거의 생물학의 한 분야로서 생태학을 공부하던 시절과는 뭐가 다르냐? 생물학을 공부하는 경우에는 그 생물만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이 이 호수에 살건 저 호수에 살건 관계없이 그 생물만을 떼어내서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생물이 살고 있는 주변의 환경 인자를 고려해야 하고, 또 물의 이동도 고려하고,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물학과 생태학의 다른 점은 생물만을 본다면 생물학이지만 그 주변 환경 인자를 모두 고려해서 이 생물이 왜 여기에 살고 있는가를 본다면 생태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생태계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면은 그 다음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도구로서 모델링 기법이 사용이 됩니다. 수질도 모델링하고 수생태계 변화도 모델링하고 또 물의 움직임도 모델링하고 이 모델링을 통해서 모델링 기법으로 장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 그 예측하는 기법이 이제 환경 관리에 활용이 되는 것이죠. 담수 생태학이라고 하는 그 제목은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생태학에서 그 중에서 물에 사는 담수에 사는 생물을 다룬다고 해서 담수 생태학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이제 붙였습니다. 근데 원래 시작은 림놀로지라는 이름으로 유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림놀로지는 그 라틴어로 림노스가 호수고 올로지가 스터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study of lakes, 호수를 연구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은 호수학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천도 포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근래에는 이 림놀로지라는 책을 보면은 호수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천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지하수 또는 에스튜어리, 하구도 약간 포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림놀로지라는 그 이름 대신에 freshwater ecology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freshwater ecology, 그러니까 림놀로지가 과거에 옛날식 용어로 만든 단어라면은 freshwater ecology는 현대적인 영어로 만든 용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또 freshwater ecology라는 표현을 쓰다가 보니까 ecology가 과거에 생물학의 한 분야였는데 지금의 그 freshwater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거기에 케미스트리, 물리학적인, 수문학적인, 수리학적인 물의 이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모델링 기법 이런 것들이 다 관여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freshwater scienc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뉴질랜드 같은 데는 그 학회 이름이 Association of Freshwater Science라고 돼 있어요. 어떤 나라는 Freshwater Ecology라고 돼 있고 어떤 나라는 Limnology라고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 단어들이 유사한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육수학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림놀로지를 번역하자면은 호수학이라고 해야 할 텐데 일본에서는 이것을 육수학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육수학이라는 용어는 영어로 보면은 어떤 용어가 있느냐면 inland water라는 말이 있습니다. inland water.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물 말고 육지에 있는 물은 inland water라고 하는 거죠. 그 육지에 있는 물을 연구한다. 그래서 inland water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해서 육수학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 각 나라의 학회 명칭을 보면은 그 학문의 명칭을 좀 알 수가 있죠. 담수 생태학, 호수학을 그 연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 기구가 국제 호수학회입니다.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mnology라고 돼 있고 영어로는 SIL. 이 기호하고는 다르죠. 옛날 그 라틴어식으로 Societies International Limnology라고 하는 옛날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어서 그 약자가 SIL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SIL-C라고 불렀기 때문에 최근에 근대 영어로 고쳐가지고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mnology라고 바꿨지만 약자는 그대로 옛날 약자인 C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 호수학회, 여기서는 림놀로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그 호수학과 해양학이 하나의 학회로 묶여 있습니다. 그 해양학은 오시아노그래피라고 하고 호수학은 림놀로지라고 하는데 림놀로지와 오시아노그래피가 프린시플이 같습니다. 물의 이동을 연구하는 테크놀로지 이론이라든가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이론들이 거의 같기 때문에 같은 학문 분야로 분류를 한 것이죠. 그래서 American Society of Limnology and Oceanography에서 영어로 아슬로라고 이름을 붙여서 학회가 아주 큰 학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그런데 여기 보면 림놀러지가 주로 호수, 이 정체 수역을 주로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학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천을 좀 다른 학회로 우리가 만들어서 모이자고 해서 만든 것이 North American Bentological Society입니다. 이 벤톨로지컬 소사이어티는 벤토스를 공부하는 학회다. 이렇듯이 벤토스는 저서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저서생물이라는 뜻인데 직역을 하자면은 저서생물학회죠. 그런데 사실은 그 범위를 좀 넓혀서 하천에 살고 있는 뭐 부착조류라든가 저서생물, 수질 이런 것들도 다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천생태학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는 육수학이라는 용어를 인랜드 워터라는 용어를 썼다고 했는데 일본 육수학회라는 학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일본 육수학회는 역사가 뭐 10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1950년대 후반에 일본의 학회 이름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육수학회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학술 용어를 보면은 초창기에 일본의 학술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쉽게 용어를 만들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육수학회라고 하는 용어가 좀 적절치 않다라는 반성이 나중에 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수라는 말이 과거에 한자를 많이 쓰던 세대에서는 뭐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여졌는데 요즘은 육수라는 말을 우리가 쓰질 않죠. 한국에서는. 일본에서는 육수라는 말을 쓰는데 한국에서는 육수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 음식점에서나 쓰는 용어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한글로 육수학회라고 하면은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한 10여 년 전에 한국하천호수학회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많은 논란 끝에 한국하천호수학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나는 여기 회장을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 학회 명칭이 그 다음에 더 다양해지기 시작했는데 이 환경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환경 분야로 영역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 학회가 뭐냐면은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North American Lake Management Society라는 것이 있습니다. Lake Management죠. 그러니까 호수를 그대로 사이언스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호수를 관리한다는 뜻이죠. 관리한다는 것은 그 수질도 관리하고 생태계를 관리하고 이러는 학문을 공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NALMS 미국 사람들은 NAMS라고 발음을 합니다. NAMS라고 줄여서 발음하는 이런 학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호수학 중에서도 환경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호수의 부역량화나 수질 개선 등등의 순수 theory보다는 그 applied limnology라고도 부르는데 applied limnology에 가까운 그 환경 관리 분야의 학자들이 주로 모이는 학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아시아 하천호수학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비롯해서 한국의 몇 사람, 일본의 학자들이 주동이 돼서 그 동아시아의 한중일을 중심으로 이 하천호수학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International Symposium on River and Lake Environment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river와 lake를 합쳤죠. 하천과 호수를 다 포함하고 그 다음에 단순히 이 생태학적 연구라기보다는 환경을 염두에 두고 환경 분야의 확대를 염두에 두고 environment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컬러지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범위가 넓어진 것이죠. 응용 생태학도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관련된 학회로서 우리나라에 수질 보전 학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84년경에 만들어졌는데 물 환경에 대해서 수질 오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면서 수질 보전 학회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 후에 이름이 물 환경 학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질뿐 아니라 물 환경이라는 것은 수생태계도 포함하는 좀 더 큰 범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환경부에서 이 수질이라는 용어를 물환경으로 대체한 것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그 일본 육수학회 이외에 일본 수환경학회라는 것이 또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수환경학회는 일본 육수학회보다는 좀 더 환경 분야에 그 중점을 둔 그런 연구자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담수 분야에 그 법제도에서도 용어라든가 그 컨셉트가 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수질이라는 데만 관심을 가졌어요. 우리가 담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 1970년대, 80년대 이때는 그 하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오염이 아주 심한 하천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수질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여기에 이제 그 초점을 맞추고 관리를 했었는데, 그 후에 수질뿐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수생태의 건강성도 포함을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수생태계의 건강성이 수질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요인 또 생물학적인 요인 등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특히 물리적 요인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수생태의 건강성을 보려면 수질만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물환경이라는 용어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도 수질보존법 이렇게 초기에 시작이 됐다가 수질 및 수생태 보존법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최근에는 물환경보존법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물환경이라고 하면은 물 속의 환경 문제, 물리적 조건, 생물학적 조건, 화학적 조건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발전이 된 것이죠. 오늘은 이 담수 생태학이 어떤 학문인지 또 담수 생태학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관한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